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먼저 지난주 목요일이 9월 3일이었죠. 9월 3일부터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때를 대비해서 현금 보유를 넉넉히 해놓으신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 매수를 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증시 하락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 9월 9일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최근 3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하락폭이 무려 11% 이상 하락했죠. 제가 최근에 저평가 우량주를 찾아라 라는 코너를 만든 이유도 미국 기술주들이 너무 올라서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않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올 때까지 아직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유망한 기업이나 최근에 막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아보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너무 주가가 올라서 사지 못했었던 엔비디아나 아마존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려고 합니다. 대형 우량주 외에 다른 종목들은 일부 매도해서 계속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락장 방어에 좋은 종목들도 일부 매수했습니다. 버라이즌을 조금 매수했고요. AT&T도 이번 하락장에 거의 미동이 없었죠. 배당률도 7%라서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를 하기에도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 영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큰 테슬라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주님들도 테슬라가 관심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보유 비중이 전체 주식 자산 대비 40%가 넘기 때문에 오랜만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평가 유망한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에서 다룬다고 해서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석할 루미나라는 기업도 라이다 개발 회사라고 주주님들이 분석 요청 문의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펙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저평가 유망주를 잡아라 코너에서 이미 라이다 기업인 벨로다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루미나는 벨로다인과 같은 라이다 관련 기업이어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주주님들이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기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7대 키워드 중에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키워드 유망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죠. 중간에 주주님들이 요청해 주시는 기업들을 알아보느라 살짝 돌아가긴 했는데요.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벨로다인 영상을 안 보셨고 라이다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지난 벨로다인 라이다 편에서 라이다가 뭔지 어디까지 활용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재밌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루미나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CEO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루미나의 CEO인 오스틴 러셀이라고 합니다. 뭔가 빌 게이츠 젊은 시절 느낌도 좀 나네요. 빌 게이츠 형님이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계십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다들 아시죠? 우리 때는 이 플로피 디스크로 윈도우도 깔고 게임도 복사하고 참고로 오스틴 러셀은 25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오스틴 러셀을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하냐?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사용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오스틴 러셀이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차? 일론 머스크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되받아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초기 기업은 CEO의 역량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라이다 없는 자율주행차 일론 머스크가 비현실적이다 라고 주장하는지 알아보고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린 CEO를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미나도 스펙 상장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고어스 메트로폴리스라는 기업이고 루미나와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입니다. 티커가 GMHI입니다. 루미나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티커를 검색해서 주식을 사 놓으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아직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건 마음에 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업들은 CEO나 임원진들의 역량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루미나 CEO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학을 중퇴한 이 소년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CNBC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 7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때가 2년 전이니까 23살이었다고 합니다. 라이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러셀은 17살 고등학교 시절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에도 진학했지만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에게 투자를 받고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 개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러셀은 라이다 시스템을 아예 새롭게 설계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쏜 뒤에 반사되는 빛을 분석해서 3D 지도를 완성하는데 기존 라이다는 905나노미터 파장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루미나는 1550나노 파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파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라이다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대신에 인듐 갈륨 비소를 사용해서 이 기술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 라이다는 100에서 120m를 탐지하는 데 반해서 루미나는 250m까지 탐지하고 전방이 500m 측정 범위를 가진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루미나 라이다의 가격이 불과 500불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벨로다인에서 개발한 저가형 라이다 벨라비트의 탐지 범위가 100m라고 합니다. 벨라비트의 가격은 $100이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봐왔던 라이다는 이렇게 차량 상단에 탑재돼서 360도 회전하면서 작동을 했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차량 디자인을 망치는 거였죠. 반면에 루미나의 라이다는 작은 사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차량 디자인을 망치지 않고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루미나의 또 다른 사업적 차별점은 소프트웨어까지 만들고 있어서 테슬라처럼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즉 라이다 기기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같이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기성 부품을 사용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로 새롭게 개발했다 라고 2020년 8월 25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 CEO의 루미나라는 기업이 스펙 상장 예정이라고 하죠. 고어스 메트로폴리스라는 스펙 상장 기업이 루미나와 합병을 통해서 2020년 4분기 정도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하고요. 합병된 기업으로 상장이 되면 티커가 GMHI에서 LAZR로 변경이 됩니다. 기사를 보면 루미나 제품을 사용할 기업이 볼보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회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하죠. 루미나 측 얘기를 기사로 옮겨 놓은 거죠. 그리고 루미나 상장 시 기업 가치는 29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흥미롭다는 표현을 썼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벨로다인이 초기 기업 가치가 1.6빌리언으로 상장된다는 기사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루미나가 2.9빌리언이면 벨로다인보다도 더 비싼 기업 가치로 상장된다는 의미인데요. 왜 벨로다인이 더 낮게 평가받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주주님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도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미나의 투자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다 산업의 시장 규모가 현재 5빌리언에서 2030년까지 150빌리언 달러로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벨로다인 영상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서는 2024년까지 6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를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2030년까지 150빌리언 달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히 보니까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예상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검증해봐야 합니다. 루미나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이유는 루미나의 사업계획서에는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크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루미나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가 현재 등록된 게 93개, 출원 중인 특허는 81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부터 볼보의 자율주행 차량에 루미나의 라이다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볼보는 루미나의 전략적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무려 7개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루미나 측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토요타는 루미나 라이다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루미나가 2019년까지 받은 투자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루미나가 아직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가망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이 파트너십 계약 논의 중인 곳이 2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두 번 정도 미팅한 것도 다 이 24곳에 포함시켜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단계가 10군데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해도 주문서 받고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거든요. 저도 사업 초창기 때는 해외 바이어랑 막 계약서에 도장 찍고 하면서 좋아하고 저녁 때 회식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계약 체결만 하고 정작 주문이 없었던 케이스도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상장도 하고 더 유망한 기업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죠. 참고만 해주세요.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계약이 확정된 곳은 볼보를 포함해서 총 2군데라고 하네요. 볼보는 루미나의 전략적 투자자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루미나의 사업 계획서에 있는 매출 계획입니다. 2020년에 1,500만 달러, 2021년에는 2,600만 달러로 매출 계획이 되어 있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벨로다인의 목표 매출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매출 규모 면에서는 벨로다인보다는 작게 잡혀 있습니다. 2024년 목표 매출이 벨로다인은 6억 8,400만 달러 정도 되고 루미나는 4억 1,800만 달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비타 이익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미나는 2024년이 돼야 에비타 기준 이익이 흑자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벨로다인과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벨로다인은 2022년부터 에비타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벨로다인이 업력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숫자상의 이런 데이터만 놓고 보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루미나도 매력적인 기업이긴 한데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 기업 가치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루미나에서 만들어 배포한 자료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래프가 EV 레비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아래 그래프가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맨 오른쪽은 이렇게 벨로다인과도 비교해놨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업가치 기준은 본인들이 2025년까지 계획한 매출을 달성했다는 가정하에 현재 평가되고 있는 기업가치를 계산한 겁니다. EV 레비뉴는 루미나가 3.5배인데 엔비디아는 17.3배고 자일링스가 7.3배, 그리고 맨 오른쪽에 니콜라가 4.7배, 그리고 같은 라이다 업체인 벨로다인이 4.1배로 되어 있습니다. 루미나의 EV 레비뉴가 2025년 매출 대비 3.5배가 비싼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래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EV 에비타로 본 기업 가치는 루미나가 7.9배, 마찬가지로 다른 비교군들보다 멀티플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벨로다인이 19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고 에비타 이익도 계획대로 달성했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결론입니다. 루미나 역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벨로다인보다는 더 초기 기업이라서 그만큼 투자의 변수도 많을 수 있으니까 투자도 더 신중해야겠죠.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저는 재미로 아주 조금만 사보겠습니다. 이 저평가 유망주 코너는 특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 판단은 신중하게 각자 알아서 잘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